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네. 이루지 못하는 꿈입니다. 근데 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비비톡톡 7번째 게스트로는요. 오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하수정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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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저 사실은 우리가 균형발전 굉장히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마음 깊숙이 묻어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균형발전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고 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네. 이루지 못하는 꿈입니다. 네. 그런데 왜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한 거는 이제 일종의 꿈이고, 네. 저희 관련된 이제 균형발전 정책 관련 연구자들이나 또 관련 일하시는 분들, 뭐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은 꿈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하나의 발자국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는 정책들과 연구들과 뭐 그런 것들이 제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는 꿈일지언정 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그쵸.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쉽지 그거랑 않군요. 똑같아요.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네. 우리는 그냥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균형 발전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조금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센터에 대해서 우선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토연구원은 원래 네.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증진 향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이제 기관인데, 저희가 이제 2018년도 이제 말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이제 그런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라고 이제 2019년 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네요. 네, 센터 자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토연구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저희 연구원은 항상 균형 발전을 이제 마음에 품고 연구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예. 그러면 균형 발전이 우리 연구원이 지향하고 있는 연구의 주제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센터가 공식적으로 발족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균형 발전이 이 시대의 중요한 하두가 되고 그렇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의 센터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또 특별히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루지 못한 꿈일지언정 어떤 역할인지 좀 소장님께서 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센터는 우선 크게 3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정책 연구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균형 발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해 왔지만, 이제 특별하게 센터를 둠으로써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균형 발전 뭐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연구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이제 연구 파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책 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많은 이렇게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균형 발전 관련된 이제 업무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그 대통령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지원도 해드리고 뭐 그런 정책적 지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의 역할도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유지를 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은 중앙 부처와 네. 그다음에 지방 정부 아니면은 지방에도 요즘에는 연구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방 연구원과 지방 정부와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함께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던가, 최근에는 뭐 이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이제 저희 국책연구기관 속해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도 이제 다양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있는데, 그 연구기관들이 이제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저희 국책연구기관끼리의 어떤 협력 관계도 좀
이렇게 중심의 역할을 하고 네, 있군요. 네, 네. 센터가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발간물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네. 발간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가장 많이 본 것은 균형 발전 모니터링 앤 이슈 브리프가 네. 연간 2회 네. 보도 발간이 되고 있는데 보도도 많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 이슈되는 주제를 많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브리프의 의미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만 네. 소개해 주세요. 네. 공식 제목 균형 발전 모니터링 앤 이슈 브리프라고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균형 발전 관련된 어떤 현황을 조금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부문별로 어떤 지표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을 이제 좀 뽑아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브리프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인구가 뭐 예를 들면 수도권에 뭐 50% 이상 집중된 게 2019년 이후로 네. 50%를 딱 찍어가지고 이제 넘어버렸고, 그래서 얼마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나는지. 근데 이제 단지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격차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 2035년 정도 인구 지금 추세 시나리오나 이런 통계청 추세에 따르면은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감소를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전국 인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지역별 어떤 네. 인구들의 어떤 공간적인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수도권이 확장될 거면 얼마만큼 다른 지역들은 뭐 소멸하고 줄어들 것인가 축소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OECD랑 네.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OECD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겪고 있어요. 대도시 지역들의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문제들은 겪고 있는데 경향이나 그 강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심하다라는 그런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 우리나라에게는 이루지 못할 꿈인지언정 꼭 필요한 정책이군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을 이제 말로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센터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네. 통해서 네. 우리가 얼만큼 지금 지역이 불균형하게 발전하고 네.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네. 역할을 네. 하는 것이 이 브리프의 네, 브리프의 내용이라는. 역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번역서도 굉장히 많이 네. 내시더라고요. 그 균형 발전 시리즈로 소개한 나라가 뭐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OECD 보고서를 네.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2019년도 나온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이라고 그래서 국가의 메가트렌드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메가트렌드에 따라서 정책들이 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내용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뭐 다층적 거버넌스 연구라 그래서 지역에서의 그 다양한 중앙과 지방과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냥 이 거버넌스가 아니라 여러 겹의 거버넌스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어떤 임무들을 해야지 발전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그런 것들을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또 프랑스 관련된 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라고 뭐 규정 발전 뭐 정말 모든 데가 잘 살고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 가든 다 네.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강도의 차이인 거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47년도 책이었대요. 47년도에 그라비에라는 사람이 파리와 그 외에 프랑스의 지역은 프랑스의 사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파리 외의 지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그 어떤 그런 불균형적인 그런 상태를, 프랑스의 상태를 나타낸 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도 지역 불균형이, 지역 불균형이 뭐 있었던 나라이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 한참 이제 경제 성장기 때 이제 국토를 잘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타르라는 그 조직을, 그러니까 청을 만들었어요. 이게 총리 직속으로 특별 행정기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다부처 네.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점점 변해 와서 이제 지금은 뭐 ANCT라는 이름의 국도 연대청이라는 네. 그런 이름으로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비록 자문기구지만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 그러니까 있고 다부처 이렇게 연계를 해서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최근에 이번에 새 정부 들어오면서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이제 중요해지고 그런 것에 따라서 좀 그 균형 발전 위원회를 조금 더 격상시켜서 어떤 역할이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균형 발전을 연구하시는 많은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답은 없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사실은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불균형하게 발전하는 네. 게 당연한 거고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이제 연구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성장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는 많이 나오잖아요. 저성장 시대, 네. 이제 초고령화 사회 뭐 이러면서 예를 들면은 사다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 교육을 조금 더 잘 받아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조금 더 잘 사는, 잘 살 수 있고 그런 사다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다리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연구들이나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이 문제는 공간적으로 고착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불평등이나 그런 문제들이 그냥 어떤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딱 그 지역에 사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쓰고 서울로 네, 가려고 예, 노력하는 예. 왜냐하면 기회를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청년들이 다 서울로 가는 이유가 네네. 예, 교육을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고 좋은 직업을 갖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문화를 향유하고 싶고 이래서 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그 불평등의 상태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국가 자체가 만약에 흔들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네. 그런 문제가 계속 심화되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사회 통합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런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공간적인 네. 평등을 이루고자 네. 노력해야 한다라는 네, 네, 네. 말씀이군요. 네, 네. 전 얼마 전에 어떠한 기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남는데 요즘 세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급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좌절된 그렇죠. 세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정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대한 인식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균형 발전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네. 아파트를 사는 4인 가족이 정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소장님 말씀과 약간 좀 일맥상통한 게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네. 것들을 향유할 수 있다면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불균형한 네. 발전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 네. 앞으로 혹시 균형발전센터에서 좀 중점을 두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브리프 같은 것도 네네. 이제 매년 2차례 정도 되고 이제 네네. 올해는 조금 소프트한 내용으로 문화 그다음에 뭐 보건복지 쪽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작년에 계속 이제 뭐 인구, 소득, 고용 이런 좀 네네. 딱딱한 걸 했다 네. 그러면은 소프트한 쪽을 조금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국민 인식 조사를 하려고 네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은 뭐 일반 국민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조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 아니면 어떤 뭐 지방 대도시에 사는 청년들 뭐 아니면 중소도시 사는 청년들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뭐 공간적 단위를 조금 분류를 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가 그들이 생각하는 뭐 균형 발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발과물로 좀 만들어서 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네. 나의 삶과 직결되어 네, 있는 네, 문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센터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 같네요. 소장님 네. 얘기해보니까 어디에서 살든지 기회가 네. 보장되는 네, 그러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네,
소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그 센터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출연해 네.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네. 균형발전센터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응원해 주시고요. 네. 예, 많이 그 보고서 같은 거, 발간물 같은 거 많이 찾아봐 주십시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